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은 단순한 기업 리스크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반도체 산업은 특정 공정상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한번 라인이 멈추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웨이퍼 손실과 장비 재세팅 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공장 가동에 따른 손실이 1분당 수십억 원, 하루에 1조 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초정밀 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수율 저하와 품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수요 급증으로 HBM 같은 첨단 제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고객사와 납기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거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역시 상당합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무역 수지 악화는 물론 원화 가치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 주요 제조업 파업 사례에서도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 협력업체, 장비업체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입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공급의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한 번의 대규모 차질도 치명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은 경쟁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갈등의 장기화 여부입니다. 노사 간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경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요. 총파업이 현실화가 되고 갈등이 장기화가 될 경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양측의 주장을 한번 골고루 살펴볼게요. 성과급 인상을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역대급 실적이 난 것은 근로자 덕분이고 하이닉스도 엄청난 성과급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인재를 유지하려면 돈을 많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하이닉스의 기준인 영업이익 10%와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의 15%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이고요. 이번에는 이에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은 주주들이 보게 되는데 직원들에게는 손실을 전혀 전가하지도 않는데 회사가 이익을 볼 때는 그 이익을 주주들이 아닌 직원들이 보는 게 맞는 것인가? 성과급이 주주 배당에 우선한다면 회사는 계속 투자를 받아서 영속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하이닉스에 뒤처진 현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영업이익이 없는 부서까지 주는 것이 성과급의 성격에 과연 맞는 것인가? 현재의 성과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한 것이지 어떤 특정 성과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실제로 사이클이 나쁠 때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라고 생각하면요, 앞에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주주라면 뒤에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단순한 성과급 협상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GAA 공정과 TSMC가 강점을 지닌 핀팻 공정의 장단점이 비교되면서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TSMC는 오랜 기간 핀팻 공정을 기반으로 미세 공정 경쟁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핀팻은 트랜지스터 구조를 3차원적으로 설계해 전류 제어를 강화한 기술로 높은 수율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이 TSMC를 선택하는 이유는 검증된 생산 능력과 높은 신뢰성 때문인데요. 다만 핀펫은 공정이 극단적으로 미세화될수록 전류 누설과 발열 관리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됩니다. 이에 반해 삼성은 차세대 공정으로 GAA를 조기 도입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GAA는 트랜지스터 채널을 게이트가 전방위로 감싸는 구조로 전력 효율과 성능 향상 측면에서 핀펫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서 GAA를 적용하며 기술적 선도 이미지를 확보했는데요. 그러나 GAA는 공정 난도가 매우 높아 초기 단계에는 수율 확보가 어려운 과제로 지적됩니다. 삼성의 최근 수율 논란은 차세대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 도입의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의 GAA 공정은 수율은 낮은 대신 종합 성능은 높다는 장단점이 있고, TSMC의 핀펫 공정은 수율은 안정적인 대신 종합 성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판이 다시 뒤집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PC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AI가 메모리 시장을 통째로 재편합니다. HBM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운명이 갈리고 그 열쇠는 엔비디아 공급망이 쥐고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발 AI 투자 거품이 꺼지는 순간 이 슈퍼사이클이 한순간에 공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 패권의 승자와 리스크를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거대한 변곡점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스마트폰과 PC가 만들었던 반도체 호황이 모바일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메모리 업황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AI 슈퍼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죠. 고대역 폭 메모리 HBM과 DDR5 D램, 고용량 서버용 D램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대박을 쳤죠. 그러나 동시에 미국발 AI 투자 순환이 만들어내는 거품 붕괴 가능성 역시 점점 현실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대 키워드는 단연 AI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HBM과 고성능 D램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높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제공하는 차세대 제품이죠. 문제는 이 제품이 단순히 수요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공급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요구하는 메모리 물량은 스마트폰 수억 대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메모리 산업은 기존의 범용 제품 중심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AI 특화 제품 중심의 새로운 시장 구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인데요.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압도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최첨단 공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AI 사이클에서 삼성은 예상보다 복잡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핵심은 HBM 시장 대응 속도입니다. 반도체 하면 삼성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현재 HBM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는 매우 강력해졌고 삼성은 후발 추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우리가 불과 1년 전을 생각해보면 삼성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술력 논쟁에 휘말렸잖아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을 확실하게 틀어주면서 HBM 시장의 황제로 떠오르며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다만 삼성은 막대한 캐펙스 투자 여력을 비롯해 파운드리, 패키징 연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HBM 경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반격의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HBM 시장에서 사실상 독보적 공급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AI용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데요.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HBM 없이는 성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HBM 수요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부족 프리미엄까지 발생시키면서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AI 시대의 메모리 엔비디아로 불릴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입니다.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는 분명히 과열 신호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투자 과잉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I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수익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AI 산업은 미래 기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기술은 혁명적이지만 매출과 이익이 뒤따라오지 못할 경우 투자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AI 순환 매출 문제입니다. 현재 AI 산업의 상당 부분은 빅테크 내부 투자, GPU 구매, 메모리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즉 실수요 기반의 소비가 아니라 기업 간 투자 순환으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이 순환고리가 끊기는 순간 HBM의 수요 폭증도 급격히 꺾일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만드는 슈퍼사이클이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아니면 버블형 과열인지가 최대의 변수입니다. AI는 분명 반도체 산업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갈 때 붕괴합니다. 투자 과열과 순환 매출 구조가 만들어낸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인데요. 결국 메모리 산업은 다시 한번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단순한 메모리 점유율 다툼을 넘어 AI 시대 반도체 패권을 가르는 핵심 전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은 메모리 제품의 수율 문제로 비판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뒤 TSV 기술과 첨단 패키징 공정을 통해 완성됐는데 제조 난도가 매우 높아서 작은 분량도 전체 제품의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율과 품질 안정성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삼성의 수율 논란은 단순한 생산 이슈를 넘어 엔비디아 납품 경쟁과 직결됩니다. 엔비디아는 AI GPU와 함께 공급되는 HBM의 품질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며 공급망 파트너 선정에도 엄격한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에서 선제적 우위를 확보한 반면 삼성은 후속 제품의 품질 검증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단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삼성은 거의 2년간 계속해서 엔비디아 컬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경쟁은 단순히 메모리 제품 차원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방향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GAA 공정과 TSMC가 강점을 지닌 핀팩 공정의 장단점이 비교되면서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TSMC는 오랜 기간 핀팻 공정을 기반으로 미세 공정 경쟁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핀팻은 트랜지스터 구조를 3차원적으로 설계해 전류 제어를 강화한 기술로 높은 수율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이 TSMC를 선택하는 이유는 검증된 생산 능력과 높은 신뢰성 때문인데요. 다만 핀팻은 공정이 극단적으로 미세화될수록 전류 누설과 발열 관리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됩니다. 이에 반해 삼성은 차세대 공정으로 GAA를 조기 도입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GAA는 트랜지스터 채널을 게이트가 전방위로 감싸는 구조로 전력 효율과 성능 향상 측면에서 핀팻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서 GAA를 적용하며 기술적 선도 이미지를 확보했는데요. 그러나 GAA는 공정 난도가 매우 높아 초기 단계에는 수율 확보가 어려운 과제로 지적됩니다. 삼성의 최근 수율 논란은 차세대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 도입의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종합해보면 삼성전자의 GAA 공정은 수율은 낮은 대신 종합 성능은 높다는 장단점이 있고 TSMC의 핀팻 공정은 수율은 안정적인 대신 종합 성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TSMC도 최근 GAA 공정으로 전환을 서두르며 결국 누가 먼저 GAA 공정을 안정화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패권 전쟁의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앞세워 단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메모리 하나만 하기에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통합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강점은 HBM 시장 내 독점적 지위와 엔비디아 공급망 선점에 있으며, 삼성의 강점은 종합 반도체 체급과 차세대 공정, 패키징을 통한 장기 반격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장에선 HBM 패권 경쟁의 최종 승부처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선택에 달려있다고 분석합니다.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HBM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안정적 공급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단순한 기업의 실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AI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전면적인 패권 전쟁 양상으로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시 거대한 재편의 소용돌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안보와 산업 전략이 결합된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핵심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수요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공급망 충격과 수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향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 견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블록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법은 자국 내 생산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와 파운드리,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를 가속하며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전략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한 환경은 단순히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구조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기업이자 파운드리 사업까지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는 공급망 내에서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제조 공정까지 아우르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대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와 수율 논란에 직면한 바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율 확보와 납품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HBM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생존 전략은 HBM 리더십 유지와 고부가 메모리 집중입니다. 범용 메모리 시장은 사이클 변동이 심하지만 AI 서버용 HBM은 구조적 성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메모리 중심 사업 구조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독자적인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없는 만큼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통합하는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삼성보다 제약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이닉스는 메모리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경쟁 구조가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편입은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미국의 규제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제한이나 투자 조건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제는 기술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망과 지정학 리스크 대응이 핵심 생존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미국으로의 반도체 공급망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산업 주도권, 그리고 중국 견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삼성과 SK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시절부터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관세 전쟁과 기술 전쟁을 병행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더욱 제도화하며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군사, AI,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연결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목표로 삼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파트너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미국 동맹 체제에 속해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조건입니다. 또 트럼프의 정치적 핵심 슬로건은 미국 제조업 부흥입니다.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끌어오는 리쇼어링 전략의 일환입니다. 반도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산업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강하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아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 생산 능력은 TSMC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지속적으로 미국 내 공장 투자 확대를 요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성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SK 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논의는 단순 기업 투자 차원이 아니라 미국 정치, 산업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 반도체 전략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대만입니다. TSMC는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안전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일단 동맹국인 일본과 유럽의 반도체 제조 역량은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동맹국 중 유일하게 제조 역량과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조업을 미국에 어떻게든 이식해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AI가 만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분명 거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급망 선택, 수율 경쟁, 그리고 미국발 투자 사이클의 균열까지 변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HBM 패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